오케이.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오피스텔, 특히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파트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특히 투룸 이상인 아파트 투자가 붐을 이뤘죠. 특히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많이 간주하셔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으로 오피스텔, 그러니까 비주택 부분, 상가라든가 이런 오피스텔, 이 부분에도 DSR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오피스텔을 뭐 한 개, 두 개 분양권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정말 자신이 대출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오피스텔 대출, 이번에 바뀐 가계 대출 규제 DSR 규정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간단히 1분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신에 아파트를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워낙 정부가 대출 규제가 심하고 취득세율이 높다 보니까 그 대체 수단으로 오피스텔, 투룸, 특히 아파트를 선택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왕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을 뭐 두 개, 세 개 이상 분양받거나 이미 자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주택, 자가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구입하신 분들이 추가로 구입한 오피스텔에 DSR이 적용될 것인지, 대출이 이러다 안 되는 것인지 아마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비주택 담보대출에 전격 시행을 했죠. DSR을 적용하겠다. 원칙적으로는 1년 6개월 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가 워낙 아파트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1년 정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자,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차주별 DSR 규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방안을 한번 보면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DSR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DSR 개념은 아시죠? 여기 보시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정의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합계죠. 합계. 부채, 빚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것. 이것을 총합한 이 금액이 자신의 연봉, 개인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지어서 대출하겠다 이거죠. 엄청나게 엄격해진 것이죠. 이 DSR은 각 사람들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인지, 나의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DSR 40%를 넘지 않은지 인터넷에 보면 DSR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도 되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고 DSR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DSR 계산기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입력하게 되면 DSR이 몇 %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클릭해서 대충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R 계산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딱 뜨죠. 창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 DSR은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금 플러스 이자, 총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차주 단위 DSR은 현재 40%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산이 나와 있죠. 계산하는 차트가 나와 있는데 연소득을 먼저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5천만 원이면 1, 10, 100, 1000 5천만 원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현재 이번에 분양받을 오피스텔에 받을 대출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여기 보시면 대출금, 이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돼요. 만기는 언제고, 대출 기간은 언제고, 잔여 기간, 거치 기간, 그리고 금리, 이것을 입력을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DSR이 몇 %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유주택자, 이미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이 추가로 이번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셨다면 여기다가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기존의 아파트 대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이번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대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을 하고 DSR을 클릭을 하게 되면 DSR이 몇 %다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50% 된다, 40%를 넘어서 50%, 60% 된다 그러면 이 대출금을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금 규모를 줄일 수가 있다. 이 DSR 40%를 넘지 않게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DSR 규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할 경우 2억 원은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이 말은 초과니까 2억 1원이 아닌 2억을 대출할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대출액이 1억이 초과할 경우 DSR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 후에는 오히려 훨씬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규제는 적용 기준일이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엄청난 오피스텔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아마 분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작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고 아마 청약을 하셨을 텐데요. 이분들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신 거고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DSR 강화 규정에 적용이 안 받습니다. 정부의 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40% DSR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즉 70% 대출을 해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의 일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억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더라도 기존 대출 방식에 따라서 DSR을 적용받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DSR 규제로 담보대출 금액이 얼마로 줄어드나 뭐 정확한 건 아니고 한번 대충 보시면 기존에는 만약에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한다 그러면 70%까지 LTV 70%를 적용해서 약 57, 35, 3억 5천만 원까지 적용이 되는데 대출을 해줬는데 현재 2022년도에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해주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8,200만 원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일 경우에 이 정도로 대출이 엄청나게 줄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2022년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월 1일 이후에 오피스텔에 당첨되신 분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 DSR 규정이 적용돼서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주별이죠. DSR 같은 경우는 개인 기준이죠. 개인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므로 총 부채가 기준이 됩니다. 물건별인 LTV가 아니라 DSR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LTV보다 훨씬 강력하고 강화된 대출 제한이 DSR이죠. 따라서 오피스텔 두 채를 동시에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건물별로 대출 금액을 따지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람, 즉 돈 빌리는 개인 그 입장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게 되므로 오피스텔 한 채를 먼저 대출받고 두 번째 오피스텔 대출을 시행할 때 DSR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먼저 사전에 은행에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잘못하면 나중에 대출을 시행하는 오피스텔은 대출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어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에서도 분양하는 오피스텔에도 DSR 40%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출 2억이 넘으면 DSR을 적용하고 비규제 지역에도 적용한다. 비규제 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도 예외 없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 DSR은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봉이라든가 소득이 낮게 되면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턱없이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DSR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담보대출에 익숙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소득 금액에 맞춰서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이 언뜻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해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고 물건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수입이 기준입니다. 대출 금액이 2억이 넘는지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1억이 넘는지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고 소급표도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총 포함해서 DSR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시행하기 위해 섭외된 대출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전화로 문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좀 해봐야겠죠. 해당 물건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의 DSR 규모에 비해 오피스텔 대출이 가능한지를 직접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채는 대부분 해결이 되겠지만 두 채 이상 분양받는 경우에는 필수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존 대출 부분까지 감안해서 DSR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거야. 기존의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대출이 있는 사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입주자 공고를 낸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은행 창구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되겠다. 분양하신 분들 말만 듣고 2개, 3개 구입했다가 계약금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는 몰라도 2개, 3개 오피스텔, 나머지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출이 되는지 자신의 DSR 규정에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DSR 규정이 강화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6월부터는 더 강화됐다는 것.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